오늘 사실 저희 이제 최종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고객사한테.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백년화편이라는 굉장히 명품 떡을 만드는 떡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D2C몰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든 그 떡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명절떡, 생일떡뿐만이 아니라 생활 간식, 영양 간식, 식사 대용이란 카테고리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최종 결과 발표할 때 논의를 하려고 해서 제가 이거 주말에 그럼 신규 카테고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빙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양 간식, 식사 대용 떡 간식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발 찹쌀떡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어떤 타겟을 잡아야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한 거예요. 했을 때 얘도 되게 비슷해요. 챗 GPT처럼 당신은 백년화편이라는 명품 떡집의 마케터예요. 식사 대용 떡간식 영양간식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러한 성장 기회에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뭐 떡간식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얼마나 성장할 거고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고 노려볼 만하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쭉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고 그다음 밥알 찹쌀떡에 대해서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알 찹쌀떡의 마케팅 목표는 시장 대용 떡 시장의 점유율 10%로 떡간식 시장의 5%로 이렇게 이제 목표 세팅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식사 대용식으로 20, 30대 여성들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되 그다음에 수요가 높은 40, 50대 남성도 부가적인 타겟으로 하라고 제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봤더니 되게 말이 된다라고 이제 그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 계신 대표님이.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음, 밥알 찹쌀떡과 경쟁하는 브랜드와 대표 상품이 어떤 건지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여러분들께서 이 떡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이제 어떤 모양인지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써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보면 이제 쑥이 되어 있고 안에 팥이 되어 있고 여기 밥알 모양이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서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밥알 찹쌀떡과 되게 유사한 이미지도 비슷한 애들 세 개나 골라내줬어요. 그래서 그 오늘 백년아편 대표님이 이 중에서는 일본에서 비슷한 떡도 있지만 되게 카피한 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자기네도 잘 몰랐는데 명확하게 얘가 빠르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양도 유사하고 거의 만드는 과정도 유사한 그러한 이제 경쟁사를 찾아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기존 경쟁사가 있어요. 압구정 공주떡집의 흑임자 인절미, 창업떡집의 호박 인절미, 떡고의 하루의 떡케이크 이런 거랑 비교하라 그랬을 때 각각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떡의 강점과 이제 주문할 때 어려운 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주문해야 된다라던가,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가야지만 구할 수 있다라던가, 하루 전 예약 주문을 한다라는 점에서 항상 백년아버님 밥알 찹쌀떡을 지금 이제 바로 주문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장점을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경쟁사 비교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밥알 찹쌀떡이 조금 더 아까 이세미와 백세 건강과 비해서 좀 더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상품 개선과 마케팅 전략 방향을 수립해 달라고 했더니 우선은 이제 백세 건강 밥알 그 이세미와 백세 건강보다는 밥알 찹쌀떡이 국내산 쌀과 찹쌀로 되었다는 어떤 원재료에 대한 어떤 그 전통성과 그다음에 하는 방식에서 차별점을 어필하라고 명확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챗 GPT에서 저기 빙하한테 한 다음에 그 대표님한테 어제 주말에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검증해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잘 요약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줬다라고 약간 본인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에 계신 분이 봐서도 챗 GPT처럼 말도 안 되는 걸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출처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빠르게 정리해서 상품 개선 방향과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활용법과 혜택을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일상으로 가려면 다양한 상황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에서는 어떤 채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마케터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기업 관점에서 언제부터 떡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타겟 페르소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명확하게 28살의 회사원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긍정적인 사람,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인 사람들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바쁜 일상에서 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그런 간식을 먹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걸 어필해서 식사 대용이나 떡간식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필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얘가 보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씬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 간식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 건강한 식단을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식사 대용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고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주말 운동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사용씬, 라이프스타일 장면을 제안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이 중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아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시즈널리티가 강한 상품을 상시적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사계절에 너무 디펜던스가 없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왜냐면 얘네가 설날, 추석에 엄청 많이 팔리고 다른 시즌엔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봄철에는 이렇게 쌈으로 사서 먹거나 여름에는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먹거나 그다음 가을에는 이제 구수한 어떤 우유나 우유랑 같이 먹거나 겨울에는 어떻게 먹거나 굉장히 꿀이랑 시럽이랑 먹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굉장히 이러한 디테일한 분야에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해본 마케터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걸로 제안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8개에서 10개 정도 늘었거든요. 10개 이상 되면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10개를 다 써서 다시 한번 당신은 100년 앞의 명품도시 마케터입니다라는 거를 다시 해서 다시 이제 정보를 로딩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식사 대용 떡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식사 대용 떡에 대한 제한, 여기 식사 대용 떡에 대한 제한과 그다음에 간식으로서의 제한, 영양 간식으로 제한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뭐 이런 답변의 깊이가 그냥 막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프로모션에 대한 제안도 하고요. 그래서 식사 대용이니까 반찬이랑 소스를 같이 주라는 등, 그다음에 뭐 다른 건강한 반찬들이랑 같이 하는 등, 그다음에 구매한 고객한테 쿠폰이나 이런 거 유리법 팁에 대해서 주라는 등 굉장히 디테일하죠. 네.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지금 오래 할 게 쫙 라인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간식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토핑이나 소스, 뭐 초코바발, 치즈바발, 이거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얘가 만약에 옛날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레몬 무슨 뭐 슈림프 펄 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 레시피를 아무도 먹지 않은 것만 제안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맛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랑 결합해서 제안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떡 간식이기 때문에 다발떡을 이런 거와 조합해서 맛있게 디저트 만드는 거, 디저트 레시피를 만들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로건도 너무 말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식사 대용 간식 시장에 대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음, 뭐 디저트로도 완벽한 떡 간식, 저는 요걸 채택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핵심 슬로건도 제안을 해주고, 그다음 영양 간식에 대해서는 영양과 맛을 한 번에라는 슬로건도 제안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MZ 세대를 위해서 상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까요?라고 했더니 포장에 대한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가격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봐야 되고 소포장이 필요하다. 판매 채널을 좀 더 다각화해서 지금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던가 SNS에서 판매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식 시장에서 상품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토핑도 제안을 해주고, 이거 전 약간 감동이었는데 MZ 세대가 그 기업의 가치관, 그다음에 ESG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원산지라던가 제조 과정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이슈에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MZ 세대가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뭐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재활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쌀 농가와 협업을 해서 스타벅스처럼 원산지 자체에 대한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제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SNS는 이렇게 SNS가 하는데 뭐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데를 해야 된다. 진짜 디테일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 여기 제가 이제 코멘트 적었는데 바로 우리가 몇 가지를 시도해봐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에 광고를 집행한다면 어떤 모델이면 좋겠어? PPL 이제 백년아편이 지난 작년에 미우새에서도 PPL에서 되게 효과를 봤거든요. 좋은 TV 프로그램 소개해줘라고 하니까 광고 모델로 건강하고 청순하면서 인기가 높은 모델로 박서준이라던가 강하늘 한소희 정도 광고 모델로 제안해주고 이제 얘가 건강이고 운동이고 영양이다 보니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해줘서 제가 봐도 이걸 보면서 아까 다양한 블로그를 썼지만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여행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제안해줘도 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마케팅에서는 되게 센서티브한 문제거든요. 특정 떡 시장에서의 특정 상품의 경쟁사와 이거를 MZ세대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거는 재미있는 사례니까 그냥 우스개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오기 전에 어, 어센트 코리아 다니고 있고 저희 대표님이 박세영 대표님이잖아요. 당신은 어센트 코리아 박세영 대표입니다. 어센트 코리아 마케팅 부부장 김윤경의 강약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센트 코리아 대표님은 어떤 분이고 마케팅 본부장은 뭐 강점은 있는데 약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커리어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현재 오가닉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이걸 읽어보니까 진짜 누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이걸 받으면서 혼자 보면서 얘 진짜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이모티콘도 하면서 되게 인간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제 의견이고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건 당신의 자유입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잠재 고객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잠재 클라이언트야.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뭐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해줘서 내가 앞으로 잠재 고객 미팅에 이런 답변을 준비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성공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저희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정의를 잘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저는 본부장으로서 이런 대화를 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되게 전문가이면서도 이제 뭐 저희가 워낙 웹사이트에 많은 컨텐츠를 퍼블리싱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헛소리를 하지 않고 사실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말씀드릴 건 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한 번씩 써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